이번에는 우리 시장에서 튀고 있는 종목들 흐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신포 박근호 이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세 가지 종목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삼성생명 봐야겠습니다. 삼성그룹주가 삼성전자의 10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 계획 효과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삼성생명의 시세 돋보입니다. 현재도 11% 넘게 뛰고 있고요. 장중에 11만 1,0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삼성그룹주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흐름을 봤을 때 저는 자사주 매입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큰 뉴스가 주말에 하나 좀 나왔거든요. 이제 시장에서 별로 크게 다루질 않는 것 같은데 네. 그 뉴스가 뭐냐면 TSMC에 대한 미국 IRA 그 보조금 확정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이제 그 트럼프 정부에 이양되기 전에 행정부 이양하기 전에 이 IRA에서 보조금을 줘야 될 기업들을 약속을 좀 지키기 위해서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지금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그 굉장히 좀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게 돼 있죠. 뭐 하이닉스는 좀 약간 작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입장에서 굉장히 큰 돈인데 네. 이 보조금을 거의 받는 걸로 이제 된다라고 이제 보도된 쪽도 있긴 한데 시장에서 지금 언론에서 이렇게 크게 다루진 않고 그 자사주 관련된 얘기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기사에 같이 나오죠. 2017년도에도 자사주 매입으로 그때 한 9조 원 정도 규모였었는데 2017년도에도 많이 자사주 매입 때문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차트 보면서 타임라인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5년도에는 뭐 사실 그렇게 큰 변화는 없었고 2016년도서부터 2년 연속 좀 오르긴 했었었는데 2017년도와 지금의 삼성전자에 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시장 상황도 많이 다르고요. 이때는 2017년도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11년 만에 이제 막 시작을 했을 때였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역대 역사상 최고의 실적을 계속 갱신해 나갈 때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실적적인 측면에서 그것과 좀 약간 다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이 자사주 매입은 뭐 누가 보더라도 호재이긴 호재죠. 그러면은 삼성생명은 왜 오르느냐? 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삼성전자의 지분 10%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뭐 삼성생명 너무 싸죠. 삼성전자의 지분 10%를 갖고 있으면 지금 그냥 정말 좀 약간 약하게 평가를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30조 정도의 지분 가치가 있는 건데 삼성생명은 현재 지금 20조 약간 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굉장히 저평가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금산법에 의해서 삼성전자 지분을 삼성생명이 10% 이상 갖고 갈 수는 있긴 합니다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 과거에도 10% 이상 되는 지분을 처리를 했었죠.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이 10조 원으로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킨다라고 하면은 이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의 지분은 가만히만 있어도 10% 이상으로 넘어가는 어떤 산술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뭐 3조 원을 소각한다라고 하면은 뭐 삼성생명 입장에서 한 2,200억 정도. 근데 10조 원을 나머지 7조 원은 이제 아직은 정해지지는 않긴 했습니다만은 10조 원을 전부 다 소각한다라고 하면은 한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 7,600억 정도를 매각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매각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문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주주 입장에서 삼성생명 주주 입장에서 우리 삼성생명이 이 7천억 혹은 뭐 작게는 3천억의 돈을 팔면은 그거를 어디다 쓸까? 주주들이 우리한테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삼성생명의 주가가 상당히 좋은 거죠. 우리나라에 이제 뭐 지주사들이나 이렇게 다른 기업들의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네. 그 지분 가치만도 못한 기업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반면 뭐 그 이상 되는 뭐 기업들도 있긴 합니다만은 너무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다라는 것에 어떤 뭐 좋은 케이스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지분 가치 재평가가 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주주 환원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에 오늘 관련주들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HLB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간암 신약 미국의 FDA 현장 실사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미국 허가 도전에 다시금 초록불이 켜졌습니다. 시가총액 10조 원 넘어섰고 코스닥 시총 3위까지 올랐어요. 네.
우리가 보통 연애할 때 밀당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밀당. 이 HLB 보면 참 주주분들이랑 밀당을 굉장히 잘하는 한번 기업 같은데 실패했었죠. 그렇죠. 네. 뭐 정말 큰 아픔도 몇 번 줬었고 네. 큰 기쁨도 몇 번 줬던 기업인데 우리 HLB 진양곤 회장 같은 경우는 뭐 님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뭐 근데 나중에 뭐 영화를 찍어도 될 정도로 입지전적인 인물이시죠. 원래는 이제 은행 다니시다가 뭐 약간 노이즈가 있어서 그만두시고 그다음에 호프집 차르셨죠. 호프집 차렸다가 또 그것도 좀 약간 잘못해서 이제 뭐 다른 이제 어떤 컨설팅업을 하시다가 그 사업이 커지면서 이제 컨설팅업을 하시면서 이제 이 회사들은 정말 잘 내겠다라는 게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그때서부터 이제 바이오 사업으로 해서 원래는 이제 구명정 만들던 기업이었죠. 오늘 뉴스 보면은 일단 뭐 영어 단어 좀 약간 생소한 영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뭐 FDA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 BIMO 실사 결과 바이오 모니터링이죠. 바이오 리서치 모니터링 결과 이제 그 중국이 이제 하얼빈 임상 실험을 하고 있는 하얼빈 병원은 임상 실험을 우리가 가서 FDA가 모니터링 했는데 이제 세 가지 결과 중에 하나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 세 가지 결과가 뭐냐면 FDA가 이제 실사를 가서 공식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적인 조치를 권고한다. 요거 좀 약간 모자란데 자율적으로 조치하세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번에 이제 HLB가 받은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 없다.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에서 NAI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No Action Indicator 이제 가장 좋은 결과 나온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HLB의 향후의 주가 흐름을 굉장히 좀 밝게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이 실사 들어간 그 임상 실험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은 아니고 HLB의 엘레베가 만든 리보세라믹 그다음에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맙인데 우리가 보통 요건 이제 팁으로 알려드리면 우리가 보통 항암제나 이런 바이오 기업들 얘기를 하다 보면 닙, 맙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나오거든요. 이제 HLB에서 리보세라닙 같은 그 닙은 어떤 의미냐면 세포의 성장과 관련된 약물일 경우에는 뒤에 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제 리보세라믹 자체가 암세포로 가는 혈관을 막아서 성장을 못하게 하고 괴멸시키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닙이라는 단어를 쓰고 항서제약의 캄렐리 주맙 같은 경우는 맙 같은 경우는 이제 단일클론 항체를 쓰는 약물 같은 경우는 이제 맙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건 그냥 뭐 상식선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는데 CMC 보안 사항이다. 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약을 제작을 할 때 그 부분이 얼마만큼 FDA의 어떤 그 요건을 충족을 하느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네. 일단은 좀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는 모르긴 하겠습니다만은 HLB가 사실 주가가 올라갈 때는 정말 화끈하게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상한가가 30%로 바뀐 다음에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상한가를 가기도 힘들고 아주 큰 악재가 아니면 하한가 가기도 힘든데 예전에 이제 몇 년 얼마 전이죠. 얼마 전에 HLB라고 이제 HTS에 쓰면 9개 종목이 나오는데 8개 종목이 동시에 하한가를 가는 우리나라에서 기록을 세운 날도 좀 있었었는데 아무튼 지금에서 시장 상한가를 가냐 못 가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술적 분석에서 물론 장 시작 전에 어떤 이런 재료들이 나왔으면은 굉장히 좀 약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대 상한가,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얘기하는 그 점 상한가도 가능했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장 시작하고 나왔기 때문에 장 때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거래량도 굉장히 활발하고 이걸 이제 그 분석하는 거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석을 할 수 있죠. 상한가를 못 간 거에 대한 뭐 아직 장이 끝나진 않았습니다만은 상한가에 못 간 거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차익 실현 물량을 받는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손바뀜 현상 요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네. 뭐 지금 시장에서 이 정도 재료가 나오고 이제 한 공식적인 결과는 내년 한 3월 20일 정도쯤에 나온다라고 해요. 그 안쪽으로 그래서 시간이 한 4달 정도 남았죠. 그 안에 굉장히 좀 약간 손바뀜도 많이 일어나고 거래도 굉장히 활발하게 될 텐데 아무튼 주주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기대도 많이 한 만큼 실망도 많았고 고생도 많이 하고 계신 종목이라 오늘 나온 뉴스는 뭐 정말 코스닥 지수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라고 생각을 하고 3월 20일 안쪽에서
최종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좀 네. 기다려지고 계속적으로 저는 뭐 홀딩으로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지난해 11월에 한번 고배를 마셨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소식이 더욱더 반갑게 느껴지는데 이제 내년 3월에 나올 최종 결과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교촌 F&B 살펴보겠습니다. 3분기 실적 잘 나왔고요. 7개 분기 만에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주가 흐름 요즘에 굉장히 좋네요. 네,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데 네. 우리 앵커께서는 치킨 드시면 혹시 뭐 어떤 브랜드를 드세요? 교촌 진짜 좋아해요. 아, 교촌? 네,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촌이 네. 이런 기업이죠. 소비자들한테는 좀 약간 밉상이고 가맹점주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달비를 만든 어떤 그 브랜드가 이제 교촌이죠. 근데 다른 어떤 뭐 1등이 BBQ고요. 그다음에 2등이 BHC고 3등이 교촌인데 보통 앞선 1등, 2등의 기업들은 1년에 한 100개 혹은 많게는 200개 점포가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하거든요. 근데 교촌 같은 경우는 1년에 한두 개 정도 만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폐점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보통 건물들마다 보면 편의점이 여기에도 그 땡땡 편의점이 있는데 불과 길 건너 10m에 땡땡 편의점이 또 있네? 다른 브랜드가 아니라 같은 브랜드. 이런 경우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교촌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교촌이 왜 시장에서 관심을 받냐면 우리 백종원 씨 회사 있잖아요. 그게 상장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더번 코리아 때문에. 네, 그렇죠. 더번 코리아랑 교촌이랑 사실 영업 실적적인 부분을 이제 비교를 하면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더번 코리아가 고평가일 수도 있고 교촌이 저평가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들이 저는 사실 시장에서 어플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매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치킨의 성수기가 언제냐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11월 달서부터 12월 말 3월 초까지거든요. 이때가 뭐냐면 이제 우리 학생 애기들 방학했을 때 이때 겨울방학 때. 그때가 가장 성수기거든요. 네. 뭐 사실 이 치킨 업장 상황상 사업상 크게 뭐 매출이 퀀텀 점프한다거나 이런 거는 있기는 좀 약간 힘들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좀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하나 좀 약간 이걸 왜 했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 교촌 F&B를 분석을 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네. 볶음면을 내놨어요. 모르셨죠? 볶음면. 교촌에서 아무도 몰랐을 것 네, 같아요. 라면과 치킨의 콜라보다라고 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편의점에서도 팔았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팔다가 소리 소문 없이 지금 이게 바로 없어져 버렸었는데 근데 아이고. 뭐 어떤 거를 좀 벤치마킹 했냐면 제가 봤을 때 하림의 미식을 좀 약간 벤치마킹을 좀 한 것 같아요. 하림 미식 라면도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좀 평가가 안 좋았었는데 최근에 이제 브랜드에서 좀 홍보를 많이 하면서 자리를 좀 약간 잡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뭐 사실 이런 기업들을 볼 때 주주의 입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소비자의 입장으로 볼 것이냐 좀 약간 달라지는데 이 교촌이 있고요. 중간에 지역 본부가 있고 가맹점이 있는데 이 뭐 닭이나 소스나 이런 재료들을 직접적으로 가맹점으로 이제 교촌이 그동안에 공급을 한 게 아니라 지역 가맹 본부를 통해서 한 단계 거쳐서 이제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 지역 가맹 본부를 지금 없애고 있어요. 지금 완전히 없어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가맹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싸게 어떤 재료들을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본사 입장에서는 이 지역 유통 본부가 없어지기 때문에 마진을 조금 더 남길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교촌 F&B의 주가에 좀 어필을 하는 부분 중에 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차트 잠깐 보고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최근 거래는 좀 약간 긍정적인 부분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차트를 지금 보실 때 오늘 어떤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 떨어지고 있는 종목에 거의 근사치의 공통점을 말씀을 드리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오늘 좀 한 템포 쉬어갑니다. 근데 많이 떨어진 종목은 뭐 특별한 호재 없는데도 바닥권에서 주가가 좀 퍼포먼스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올해
첫 거래일이 제가 지금 이제 긋고 있는 구간이 올해 첫 거래일인데 올해 첫 거래일 그러니까 1월 2일보다 위에 있는 주가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지금 별로 없습니다. 절반이라 제가 봤을 때 80% 정도는 올해 주가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연봉으로 보면은 파란색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교촌 F&B처럼 올해 이제 연봉으로 봤을 때 양봉을 부리는 기업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어느 정도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좋게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주가도 그에 맞춰서 이제 시장 대비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들이 지금 몇몇 개 기업들 빼고는 뭐 농심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교촌은 뭐 실적만 본다라고 하면 정말 바닥을 너무 오랫동안 잡았고 우리가 상장가에서도 상당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뭐 가격적으로는 좀 기타 여러 가지 SPC, 삼립이나 더범코리아나 이런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저평가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정고점 부근으로 주가 거의 다 다가온 상황이고요. 이제 얼마 전에 상장한 더본코리아와 비교해서도 주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 여부 함께 관전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